자, 여러분, 보강주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쭉 리뷰할 수 있게 구급자회의 기획 운영 실무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기획을 할 때요,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현재 어디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기획한다 그러면은 기획의 핵심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목표 꼭 적으셔야 되고, 왜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통은 주어지죠. 근데 이제 실무를 하게 될 때는 틀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선호하는 사항이 있고, 기피하는 사항이 있고, 또 이 회의에서 우리가 유치를 했으면 그 회의의 내력이 있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2년마다 한 번씩, 아니면 대륙별로 이렇게, 마치 우리가 월드컵이나 이런 것들은 대륙별로 이렇게 분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일정을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될지,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기본 계획, 세부 진행 계획 이렇게 나눠서 브레이크다운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타임 테이블을 그래서 만들어야 되고, 휴식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션을 보통은 이제 2시간 정도 이제 나오죠. 이제는. 그 다음에 숙박은 어디서 할 건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통 우리가 컨벤션에서 서울하고 부산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 제주, 이 세 군데는 반드시 주변의 호텔들을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회의 진행 형식이에요. 발표자, 토론자 형식이 있고, 질문서가 있고, 워크숍, 또는 구조적으로 질문서가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설문지 같은 경우 보면 딱 정해져 있는 거 있죠, 형식이. 그걸 이제 구조적이라고 해요. 구조화돼 있다. 그래서 비구조적인 게 뭐냐면, 그냥 묻고 여러분 자유롭게 그냥 오픈 퀘스천이라고 해요. 그런 걸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도 이제 끝났으니까 만약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강의 평가나. 그러면 강의 평가의 1번, 1 객관식으로 뽑는 거를 닫힌 클로즈드 퀘스천이라고 해요. 1, 2, 3, 4. 그쵸? 여러분들이 멀티플 초이스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설문지 하는 거는 이제 구조적 설문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탁 회의는 삥 둘러가지고 같이 보는 그런 회의고, 패널 논쟁, 그 다음에 포스트 세션, 여기는 뭐냐면 끝나고 나서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참가자 활동을 뭘로 할 거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죠. 참여 집단이 어떤 것들이 좋은지.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 오셨는데 한국에 방문하는데 동반자가 있다는가. 그러면은 우리 문제 풀어봤겠지만 동반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포스트,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여행 관광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나은지, 아니면 사전에 관광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두 개 다 배치하던가, 이런. 그리고 행사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할애된 시간에 적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참가자 활동이 관광도 있겠지만 또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웰커밍 뮤지션, 페어웨어 파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송식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짜야 될까? 그 집단의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성향이나 이런 성격이 맞아야겠죠. 그 다음에 예산과 재무 관리인데요.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수입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크게, 러플리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정 목표의 설정, 수입 지출 예산, 비용 관리, 재무제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계를 아마 1, 2학년들은 안 배워서 재무제표가 잘 모르겠지만, 재무 이제 상대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익이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비용 나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순이익 남는 거를 이제 계정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장소 선정이에요. 장소는 여러분들이 회의 목적이 뭔지를 잘 확인해야 돼요. 회의 목적과 기대하는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후보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시험에서는 정해지니까 그거 갖고 하시면 되고, 교육, 비즈니스 상담, 사교 이렇게 되고요. 회의 포맷을 개발해야 되고, 회의의 물리적 요건을 검토하고, 참석자의 관심과 기대, 그 다음에 지역과 시설의 선정, 선택 장소를 평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소 선정이에요. 회의 목적을 확인하고요. 회의 목적과 기대하는 결과를 후보지 검토 이전에 명확히 정리해서 교육, 이냐, 아니면 비즈니스 상담이냐, 아니면 사교 행사, 이런 것들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의 포메이션하면 큰 틀이니까, 그래서 전체 회의는 9시부터 10시까지 한다. 10시 반에서 11시까지 분과해 하고, 그 다음에 오찬, 즉 점심시간을 또 좀 넉넉하게, 여기는 너무 넉넉하게 해놨네요.
2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첫 번째 날이 이틀 하는 거면 뭐 오전에는 등록하고 안내소 설치하고 회의장 설치하고 뭐 전시도 있으면 옆에 전시 하루 종일. 보통 오후 5시까지 하죠. 왜냐면 그 전시할 때는요 오후 5시 보통 하고 이제 상담하는 인원 한 명만 놔두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특히 두 번째 마지막 날은 더 빨리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30분 정도. 그 다음에 2일째 날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 및 안내소 오픈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회의하는 장소에 그 물리적 요건을 봐야죠. 뭐 선호하는 날짜나, 뭐 예상 참석자 수, 객실은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객실 타입, 뭐 싱글, 뭐 개인으로 오시는 비즈니스 회의라면, 동반자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이제 싱글룸이나, 내가 혼자서 주무실 수 있는 좀 더블룸, 이런 거를 많이 침대 하나짜리를 선호하시겠죠. 그 다음에 회의 공간, 그 다음에 식사와 음료, 그 다음에 전시가 동반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등록과 그 기타, 이런 것들을,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중시하죠. 그 다음에 참석자의 관심과 기대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와 있죠. 참석자 연령대, 선호 장소, 그 다음에 가족 동반. 이제 동반자 프로그램이 거의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가족 동반 여부, 그 다음에 배우자 프로그램이 있고, 자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자녀 프로그램은 그냥 동반자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뭉뚱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명시가 될 경우에 있어요. 배우자나 자녀. 그러면 내용이 다르겠죠. 어린애들이 있는 경우랑. 그 다음에 지역사회 관심이나 문화체험 계획, 이런 거를 관광 프로그램에 같이 넣으면 참 좋겠죠. 시내관광이나.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이나, 아니면 쇼핑이나 식당, 이런 건 이제, 홍보에 이런 것들이 우리 장소에 이제 최적임을 홍보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과 시설을 선정하는데 호텔을 선정할 때 보통 5성하고 4성, 그래서 4성 또 하나 정도는 괜찮은 데를 여러분들이 서울, 부산, 제주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대도시, 특히 컨벤센터 옆에 있는 호텔 위주로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정도까지 하고 4성 호텔을 하나 정도 써놓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직접 자비로 오시는 손님들이다 보니까 요금에 보통은 민감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장기적이면. 그래서, 대도시 호텔이냐, 교회 호텔이냐, 공항 호텔이냐, 아니면 리조트냐, 컨퍼런스 센터냐, 회의 전용이냐, 아니면 컨벤션 센터는, 이제 보통 컨퍼런스 센터 하면 회의만 있고 전시 시설이 없는 데를 이제 컨퍼런스 센터라고 보통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컨벤션 센터가 있으면 전시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 장소를 평가합니다. 복수의 이제 후보지를 선택하죠. 보통. 그 다음에 현장 방문하고 현장 점검표를 개발해서 접근성이나 환경, 시설, 회의 공간, 식음료 서비스나 전시 공간, 행정 및 기타 서비스, 장비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접근이나 환경이 어떠냐. 보통 그게 우리가 접근 용이성,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드냐, 공항과의 거리,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장애인 시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애자를 위한 뭐 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한 문구 하나만 넣어도 굉장히 포인트 받는 거고요. 택시나 리무진 서비스가 제공되느냐, 그쵸? 그 다음에 셔틀버스 제공되는 여부, 공항 안내, 개체지로의 항공 편수, 개체지 계절, 피크 시즌이냐, 아니면 피크 시즌이 몰리는 거예요. 여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통 가을에 많이 하는 이유가 봄, 가을에 컨벤션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다 환경, 용이성이냐, 그 다음에 비용이나 공항과의 거리, 이런 거죠. 자, 우리가, 그리고 이제 홍보가 반드시 들어가니까, 프로모션을 뭐로 할지를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직접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프로모션이 보통 다이렉트 메일, 직접 메일 보내는 이메일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 브로셔, 그죠? 우리가 서한 보내거나, 뉴스레터 같은 기사나 광고, 그 다음에 인터넷 정보를 하거나, 전시회에 전시 참가를 한다든가, 그리고 물품, 뭐, 열쇠고리나 머그잔, 아니면 뭐, USB, 제가 말했던, 뭐, 이런, 드라이브 하드, USB 하드 같은 뭐, 이런 걸 제공한다든가, 플래시죠? 뭐, 이런 걸 제공한다든가. 그러니까 간접 홍보가 퍼블리시티인데 이게 뭐냐면, 기사화 되는 거예요. 자, 이 퍼블리시티는 굉장히 중요한데, 홍보 수단에서.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제, 같은 홍보지만 약간 광고성이 좀 있는 거고요. 간접 홍보, 퍼블리시티가 이제 뭐냐면, 사람들 신뢰도를 확 높이는 거죠. 기사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도자료를 만든다고 했죠. 기사화로 실려달라고. 그러니까 그건 홍보는 우리가 광고로 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보고, 이거 뉴스거리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주최 측에서. 그 제3자 출판물에 뉴스 기사나 편집자, 논평이 게시되게끔, 그쵸? 그 다음에 미디어 킷스나 아니면 보도자료, 회의나 주요 인물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렇게 어떤 거를 할 때 마지막에 행사 참여 극대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외워놓으면 참 좋죠. 이런 식으로 4가지 세션에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 목표 만들 때 우리 교재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시각화죠. 그러면 글씨가 많은 것보다 이런 직체돼 있고 하고 싶은 말이 딱딱 요약 개괄식으로 돼 있으면 됩니다. 특히 기획안에서는. 그래서 행사 홍보물 제작하고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운영하고 유관 국제 행사 참석하고 후원하고 미디어 신문 방송 유관 저널 광고 기사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프로모션 도구를 제작해야 되는데 디자인 어떻게 했고 타이밍은 언제 하고 적절하게 해야겠죠. 메일링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고 보통 어떻게 해요? 전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은 DB를 받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갖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송료나 이제 인쇄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할지 다 참고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인쇄물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의 명칭이나 일시나 장소, 주최는 누구고, 목적이 뭐고, 연사, 키노트 스피커, 굉장히 강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 그대로 회의니까. 그 다음에 참가비나 포함 내용, 그 다음에 부대 행사가 뭐가 있냐, 웰커밍 리세션이냐, 송별회, 페어웨어 파티나, 아니면 연애, 그 다음에 숙박 및 시설 정보 꼭 있어야 되고, 활동 정보가 이제 관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시에 환불 범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왜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 개최 계획을 우리가 하면 보통 행사 주체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규모, 그리고 참가자 특징, 예산 규모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갖고 행사 계획서를 만듭니다. 펑션 시트를 만드는데, 행사 장소가 선정되고, 이제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기획사, 즉 PCO를 선정하죠. 그 다음에 숙박지를 선정해요. 그 다음에 세부 기획을 하죠. 그래서 유관기관, 특히 정부나 특히 컨벤션 비즈니스 뷰로 꼭 까먹지 마세요. 이거 시험에 낸 것 같긴 하는데 아무튼 진행 요원 확보하고 예산을 계획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큰 기본 계획 밑에 우리 어떻게 개최 목차 세부 실행 계획이 있었죠. 실행을 위해서 각종 계약을 해죠. 호텔 수배해야 되고 수송업체 해야 되고 항공 여행사 예약하셔야겠죠. 공짜 행사니까 또 각종 기념품 물품 제작 계약을 하셔야겠죠. 유관기관의 협조도 요청해야 돼요. 관광공사나 공항관리, 그쵸? 그 다음에 경찰, 안전위에서 출입국 관리소, 그쵸? 외국에서 오시니까 기타 행정기관하고 협조도 해야겠죠. 이 국제 행사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컨벤션 기획사 직원. 보통 시도 부서장이 관여가 됩니다. 관광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냐면 국제회의가 들어가면요. 그때는 대통령도 오시는데, 그쵸? 실무회의나 기획사, 행사 책임자, 시도, 실행부서 직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 아는 아셈 회의나 이러면 이제 국정원까지 들어오는 거죠. 행정안전부랑. 그 다음에 회의, 수송, 숙박, 등록, 연회, 홍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장은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게 PCO들이 하는 실무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텔에 가면, 연회장에서 직원이, 하는 내용이죠. 행사 진행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의 진행 지원을 하고, 안내데스크 운영하고, 부대 행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페어웨어 파티나, 웰컴 리세션, 그 다음에 의전 같은 거. 그리고 프레스룸, 여기 나오죠. 홍보 관리할 때 프레스룸 운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말 한두 줄 굉장히 임팩트 있는 거고요. 기자재, 시설물, 이건 보통 이제 외부, 그러니까 외부하고 용역업체하고도 계약이 있어야 돼요. 기자재 배치하고, 진행요원 배치, 교육시켜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브레이크타임 때 다과 제공하고, 셔틀버스 운영하고, 통역. 그쵸? 국제에는 통역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평가예요. 여러분 기획서에는 이게 없는데, 이제 언급은 해도 참 좋겠죠. 결과보고서 작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의 참가자 현황. 그러니까 보통 이 다음에 우리가 만약 어떤 큰 국제 행사를 유치할 때, 이 전 회에 했던 이 결과보고서를 참고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갖고 메일링 리스트도 받는 거고. 그래서 회의 참가자 현황 파악하고, 세부 행사 결과를 취합해서 각종 행사 자료를 수집하고,
참가자 설문집계에서 결과 보고서를 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참가자들에게 감사 편지 발송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 및 각종 후속 자료를 이제 발송을 하죠. 보통 이게 1, 2주 정도 후에 돼요. 그 다음에 평가회를 개최해서 이제 마지막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필수 사항이라고 제가 딱 표시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회의에 대한 내용, 일정, 기본 계획 다 하고 세부 계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숙박 꼭 들어가야겠죠. 숙박 예약 유형 5성, 4성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싱글, 그 다음에 이제 스위트 이 정도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예약 요청 카드, 그 다음에 숙박자 명단, 그 다음에 루밍 리스트라고 하죠. 우리 용어는 알 때죠. 객실 예약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 시스템적으로 이제 고민을 좀 하시면 좋고, 그거를 이제 많이 연습하셔서 바로 현장에서 시험 볼 때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숙박 예약 유형은요, 참석자가 직접 숙소를 예약합니다. 단체 요금을 적용이 불가하죠. 대신 특정한 컨트랙트 요금, 즉 계약 요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단체 요금에 버금가는 요금으로 나가요. 예약 요청에 의해 참석자가 지정 숙소에 직접 예약합니다. 그리고 참석자가 주최 단체 숙박부서에 예약하고 숙박부서는 호텔에 숙박자 명단을 하죠. 그래서 예약 요청 카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이렇게 예예요. 이름 적고 메일링 리스트 하고 레이트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리고 카드 넘버 보통 이제 1박 7일 보통 받거든요. 긁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accommodation may not be available until 1 p.m. on the date of arrival. 그러면 뭐예요? 그 도착했을 때 1시간까지는 이 숙박시설이 준비가 되지 않는다. 1시 이후부터 체크인인가 봐요. 그 체크아웃 타임이 1시고요. 여기 보시죠. Reservation must be received by August 13th, 2005 to confirm group rate. 이게 그러니까 특정값, 그룹 레이트를 이미 줬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2005년 8월 3일, 31일까지 이 예약이 되지 않으면 이제 예약이 안 된다. 이 특정가로 하지 안 하고 그냥 개별 요금으로 다 나간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네요. 그 다음 넘어가서 숙박자 명단이 화이트하우스 호텔 앤 캐지노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이제 보통 줍니다. 저도 이제 예약 판촉지배인 할 때 이렇게 리스트를 이제 받아요. 저도 받고 저도 이제 호텔 측에서 예약과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정리해서 이 정도 돼 있고 왜냐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호텔 입장에서는 요 객실을 예를 들어 500개가 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호텔이랑 리조트가. 그러면 500개가 있으면 이 객실이 200개를 블락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만약 여기서 취소가 계속 일어나면 안 되니까 뭐냐면 이렇게 기간을 준다고 그랬죠. 3개월, 2개월, 마지막 달에 이제 컷오프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블럭된 걸 풀어야죠. 왜냐면 이거 여행사든 다른 데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그러니까 요 정도 됐을 때 예약 상황 보고 일부 잘 안 나가는 거는 이제 풉니다. 블락을 없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트윈을 갑자기 요금하거나 아니면 요금에 좀 민감해서 스위트룸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거나 또 큰 스위트룸 좀 잘 나가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학교회 같은 경우는 교주님들을 따라서 온 조교나 아니면 학생들도 있어서 그냥 학생들은 스위트룸 이런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스위트룸에다가 이제 인원 제한을 추가 요금만 받고 침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콘도 같은 데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실이 3개 있는데 원래는 5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추가 요금 받아 7명까지 그러면 개인당 계산해보면 한 3만원밖에 안 나와. 그럼 호텔에서 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박당 3만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신 이제 수건이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돼야 되니까 추가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큰 스위트룸을 굉장히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팔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실무에서는. 그래서 컷오프 날짜와 예약 감축. 그러니까 이런 객실 예약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3개월, 2개월 마지막 달까지 이렇게 하고 상황 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예약상 한 달까지 안 오면 이제 거의 개별 요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위에서 보다시피 이런 그룹 요금이 언제까지 딱 이렇게 보통은 한 달 좀 저쪽에서 이제
조금 인원이 좀 그렇다, 좀 변동이 있다 그러면 한 2주까지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한 달 전에 블락은 빼고 그 다음에 몇 개 정도만 이제 남겨놓고 그 요금은 적용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무에서는 하죠. 그래서 특별 블락 예약, 그다음 무료 객실, 그다음에 객실 예약 결과 보고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송이에요. 그러면 항공수송, 그러니까 이제 항공 관련된 공항공사나 이런 데랑 이제 다 연결이 돼 있어야겠죠. 지상수송이라는 게 이제 공항에서 아니면 셔틀버스 운영하거나 관광버스, 여행사랑도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행사 전, 행사 후 투어. 우리 이제 좀 익숙해졌겠죠. 항공수송에는 이제 공식 항공사를 지정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뭐 보통은 대한항공이나 아니면 이렇게 직항이 되는, 그래서 할인 요금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현장 조사, 사이트 인스펙션 티켓을 해서 이제, 이거 뭐냐면, 요 항공사가 이제 이런 거 할 때 괜찮은지, 사전에 이제 점검을 하는 분들은 이제 무료로, 우리가 뭐 결혼식 같은 거 여러분들 가보셨으면, 주변에 뭐, 그 하면 보통 그 음식이나 이런 게 어땠는지, 거기 그 호텔이든 아니면 결혼식 전문을 하는 예식장이든 가가지고, 맛을 하루 보잖아요. 결혼식 놔두고 한 2주 정도, 아니면 한 달 전에.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료나 할인 항공권이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이건 무료겠죠. 현장 조사 할인권 거의. 근데 이제 또 아닌 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의 물자는 이제 무료보다는 할인이 많아요. 그래서 회의 물자, 할인 수송,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식 항공사를 지정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한마디로 우리 아까 호텔 블락한 것처럼 몇백 명이 오니까 좋으니까 공식 항공사로 지정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입찰을 줍니다. 보통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공식 항공사 에게 하실 분들,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렇게 할인 요금이나 이런 건 무료로 해주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문을 각 항공사에다가 이제 띄우면 이 항공사에서 그 조건에 맞으면 이제 입찰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공식 여행사를 지정하면 이제 프로모션이나 예약, 발권, 그 다음에 트래킹 이런 걸 합니다. 일단 지상수송이 들어가죠. 지상수송 업체를 선정해서 셔틀버스 이제 서비스 계약하고요. 필요 노선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 요청하고 필수 내용이 들어가야죠. 예를 들어 버스당 최소 요금 기사를 포함해서, 그리고 관리비, 추가 시간 요금, 그 다음에 그쵸, 아무래도 추가 시간이 나올 수 있죠. 오버타임 하시니까. 그 다음에 안내 표지나 아니면 배차 요원, 뭐 이거 워키토키 이제 무선 전화기를 말하는 거예요. 배차 요원 비용이 있겠죠. 시간 계산 방법을 보통 쓰고요. 차고지를 출발해서 행사장 도착까지 이제 몇 시간 정도 걸리냐, 이걸 이제 퉁으로 쳐가지고 요금을 이제 나가든 안 들어든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요. 이 시간을, 회의 시간 이제 벌써 1시간에 이제 3회 아니면 2회 완복, 이제 그 요금, 그래서 그 셔틀버스 운영 시간을 이제 미리 통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보고 이제 행사 담당자들이 올 수 있게끔 서비스 모니터링 하고요. 그래서 요 배차 요원이나 셔틀 서비스 계약 때문이라도 이 공식 항공사 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요 시간 있잖아요. 요 보통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하면 코엑스까지 강남까지는 한 2시간에서 막히면 2시간 반 이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인천공항에서요. 그러면 요 도착하는 시간대를 알아야 요 행사장 오는, 그래서 요 셔틀버스를 왕복 어떻게 할까요? 벌써 이거 왕복하면은 5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2대는 운영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 왔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요런 로직을 갖고 계약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대한항공이 많이 하다 보니까 정해져 있어요. 행사를 우리나라 워낙 많이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막 1, 2위를 다투는 데니까 코엑스가 행사 전, 행사 후 투어를 보시면 주 행사 프로그램과의 관계, 도착과 출발 일정과의 관계, 그 다음 수송업체, 전문 여행사, 그 다음에 유료 프로그램과 무료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유료 프로그램 관광 프로그램이 대표적이고, 아니면은 우리 뒤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페어웨이 팔리가 앞에 화장실은 거의 무료인데, 페어웨이 팔리에서 1부는 이제 뒤에 1부, 2부가 있으면 1부는 무료고 2부는 칵테일 파티 같이 해가지고 그건 유료로 받거나 그냥 개인 지불 이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료 프로그램과 무료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나누는 게 이제 실무에서 많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이 이제 소요 시간하고, 그 다음에 방문지 소개, 그 다음에 수송 수단이 뭔지, 버스, 기차, 항공기, 뭐 이런 자세한 일정이죠. 그 다음에 투어 가격과 포함 내용이죠. 출발 최소 인원이 얼마고, 등록 취소 가능. 그쵸? 이게 캔슬레이션 할 때 그 요금이 언제까지는 무료고, 언제까지는 뭐 100% 환불 규정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F&B인데요. 우리 다 배웠던 거죠. 메뉴 계획을 어떻게 하고, 식사 연회는 어떻게 하고, 음료는 어떻게 하고, 비용 절감은 어떻게 할 거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메뉴 계획할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계절과 지리적 위치, 그다음 남녀노소, 그다음 채소류나 육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종교적인 거랑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좀 종교적인 아니지만 이제 베지테리안들도 꽤 많아지고 있어서 고기 안 먹는 분들도 그것도 좀 해야 되고, 샐러드하고 디저트 어떻게 할 거고, 이제 프렌치 서비스는 이제 풀 코스로 할 거냐, 아니면 러시안 서비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나씩 들고 가서 중식당에 보통 이 러시안 서비스 많이 하죠. 이제 하나씩 덜어드리는 거. 이런 건 다 식음료 관리론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특히 이제 무슬림들, 주이시, 우리 다 배웠죠? 포크 안 먹고, 알코올 안 되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식사 연회입니다. 그래서 조찬, 그 다음 브레이크 타임, 그 다음 오찬, 리세션. 만찬은 뭐 알다시피 여러분, 앉아서 먹는 착석 만찬이 있고, 아니면 뷔페 식당 있고, 테마 파리, 뭐 이런 게 있죠. 음료는 뭐 특히 와인, 그쵸? 그 다음에 알코올, 증류수, 스피리츠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비알코올 있고, 우리가 공유의 옵션 기억나시죠? 캐시바 따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내용들. 그 다음 비용 절감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뭔가 대체한다든가, 그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축소를 한다든가, 시간 조절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콜 차지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잔당 계산할 거냐, 우리 배웠던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시청각 장비, 그쵸? 그러니까 시각 장비, 뭐 음향, 특수 장비인데요. 일정은 음향이나 기본적인 거, 시각 장비, 그쵸? 이런 것들은 호텔이나 다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쵸? 대형 그 시설에 있는 컨벤션 센터는. 그래서 보통 여기 있는 게 동시통역까지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대신 큰 행사가 이제 기본만 항상 큰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큰 대연회장 다 이렇게 파티션 쳐서 나눠가지고 행사장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더 많아서 공간 활용을 위해서 보통 기본적인 거는 갖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른 업체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외부 용역업체를. 그래서 용역업체 계약 뭐 이런 것들, 특히 그게 이제 시설적 이쪽이 많아요. 그래서 슬라이드 프로젝터, 그 다음에 동영상 프로젝터. 그러니까 고정형인 거는 거의 호텔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프로젝션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특수, 예를 들어서 특히 음향이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마, 뭐 이런 거 얼마 전에 했죠. 뭐 BTS가 받았던데. 뭐 마마, 뭐 이런 큰 행사는 음향 쪽이나 이런 게 돌아가는 것 같은 경우는 그 기존 음향 시스템 갖고는 불가능하죠. 근데 그 회의에 필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는 큰 호텔들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컨벤션 센터는 뭐 말도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 빌트인 이미 그 내장돼 있다는 뜻이에요. 빌트인이 음향 시스템, 동시통역기. 근데 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외부에 용역을 여러분들이 써야겠죠. 그래서 뭐 장비 배치를 하면 뭐 이거 지금 일부러 잘 만들었죠? 이렇게 이쪽을 쏴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써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은 프로젝터, 저도 요즘 하도 방콕 하니까 미니 프로젝터 사가지고 영화 보는데, 넷플릭스나 이런 식으로, 그쵸? 그쵸? 이렇게 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타 고려 사항 보시면 이제 환대 프로그램, 우리가 그냥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묶을 수 있고요.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봤겠지만 뭐 배우자, 자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문화 행사를 할 수도 있고. 특히 이 시즌이 뭐 전통 우리가 있는 그런 뭐 추석이나 뭐 이런 데랑 겹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문화 행사 같은 경우를 같이 끼는 경우가 있어요. 관광 프로그램에.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 프로그램, 투어 및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가격, 버스 수송, 신청 기간, 그 다음에 가이드 자격 및 훈련, 이런 게 있고, 자녀 프로그램이 특히 보험 가입돼 있고, 이 전문적으로 자녀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해요. 마치 우리가, 뭐,
가드 있잖아요. 뭐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 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특히 자녀는 그렇죠. 믿고 맡겨야 되니까 보험가입 및 자격, 운영시간은 최대 수영, 일별, 시간별, 뭐 간식은 어떻게 하고, 호텔가, 그 다음에 장애아동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외국어 통역, 그리고 전문 아동보호기관 이용해요. 왜냐면, 보통 객실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두세 개인가? 4성 호텔은 한 그 정도는 됐으면 되는데, 5성 호텔은 되게 깐깐해요. 장애인 시설이 반드시 있고, 장애인, 그, 객실이 따로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라도, 국제회의를 하면 5성 호텔들은 일단 많이 배치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어 통역이 있죠. 그리고 전문 아동보호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 다음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 이 지역 문화행사 목록을 제공을 해서 그런 거 경복궁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복궁 같은 경우에 주말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이용하시고 생각보다 외국 분들께서 한국 오셔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뭐 배낭여행 여러분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 결국은 박물관, 대형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 가게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언제 가보냐. 그리고 나 혼자 하니까 이렇게 같이 나중에 신혼여행 와가지고 뭐 이런 거 했을 때 박물관 가겠냐 이런 생각으로 갔어요. 좋긴 좋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봤던 미술 작품들, 나이키, 니케 여신상, 그런 것도 다 있고, 모나리자 다 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외국분들도 이게 한국 언제 와봐요. 그러니까, 그쵸?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경복궁이나 이런 데 다 또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행사 설명이나 일시, 장소, 티켓 가격, 지불하는 옵션 같은 게 있거나, 그 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교통편, 이런 거. 그리고 서울에서 할 때 또 이게 사전 예약해야지만 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DMZ예요. 이것도, 그쵸? DMZ. 땅굴 체험. 그러니까, 전 세계 분단 국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서구풀긴 한데, 그 DMZ를 가시려고 되게, 여기가 안기 껴도 위험하거든요. 그쵸? 실제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옛날에 금강산, 관광했다가, 진짜 총 맞아서 돌아가셨잖아요. 가지 말라는 데 가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실제로 안전에 대한 그런 거 굉장히 깜깜합니다. 옷 같은 경우 반바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미리 안내도 해야 되고, 티켓 주문 방식 선택, 개별이냐, 주최 측 단체냐, 그 다음에 수용 가능 숫자나 티켓 반환, 그쵸? 그 다음에 참석자 티켓 우송 및 등록 시 수용,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하청하는 거죠. 서비스 하청은 대부분 이제 보안이나 안전, 보안 반드시 시큐리티는 해야죠. 그 다음에 임시 직원들, 알바생인 거죠. 그 다음에 사무실, 가구나, 또 꽃장식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하면 모르니까 안에 있는데, 그것도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외부에서 많이 쓰죠. 특히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진 촬영이나 이런 거는 행사를 항상 하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 한 학기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시험 대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실 거고, 시험 제가 따로 말을 안 하는데 기획서는요, 페이지, 우리 175페이지 보면 기출보고문제 있잖아요. 그쵸? 거기, 계획서 175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그쵸? 요 부분, 기출보고문제. 이게 결국 우리 숙제하는 거, 과제를 하셔야지만 된다고 했잖아요. 결국 이게 두 개죠, 문제가. 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숙제를 해보고 하면 돼요. 문제 뭐 똑같이 내셔도 되고 조금 변형해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대면 시험이면 10개고 비대면이면 20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면 확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강의실, 전산실 문제 때문에 여러분 금요일날 보는 걸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문제 중에서 큰 거, 주제 두 문제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해서 낼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수업 안 드시고 그냥 있으신 분들은 폭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 학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